액션! 분식집 천장에 매단 패널 조명이 한꺼번에 터졌다. 뜨거운 공기, 하얀 빛, 세대 카메라의 붉은 촬영등. 신우이 김현수는 정면 카메라에 미소를 박는다. 연순의 패밀리 여러분, 오늘은 가족 총출동이에요. 아가씨 미나랑 4개월 조카 하윤이까지. 분 마이크가 아기 입가로 내려가자마자 하윤이의 울음이 스피커를 찢었다. 아기가 너무 울어서 안 되겠어요? PD가 손짓했다. 하윤이의 이마는 뜨겁고 숨은 가빴다. 언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미나가 속삭였다. 나한테 방법이 있어. 미나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신우이 연수가 하윤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였다. 미나야, 봐봐. 하윤이가 좋아해. 울음도 그쳤어. 시어머니도 옆에서 아이고, 우리 하윤이가 할머니 가게 아이스크림이 맛있나 보네. 생후 4개월 아기한테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줘요? 요즘 엄마들이 너무 유난스러운 것 아니니?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돌전 아기한테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돼요. 미나야, 목소리 좀 낮춰라. 손님들이 다 쳐다본다. 남편 민수가 미나 곁으로 와서 속삭였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가족들 앞에서. 예민하게 굴어? 네 누나가 하윤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였는데? 조금 맛본 것밖에 안 되잖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미나는 절망감이 들었다. 화면 밖에서 지켜보던 나는 딸의 마음이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인 미나 엄마 남미순입니다. 어디 물을 데가 없어 이곳에 사연 남깁니다. 지금부터 제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1월 2일 새해 첫날이 지나고 미나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네 도서관에 갔다. 출산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었다. 하윤이는 남편 민수가 보고 있었고 그는 연차를 내어 아내에게 잠깐의 휴식을 선물했다. 책 좀 보고 와. 당신이 좋아하던 거. 민수의 배려에 미나는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죄책감도 들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두고 나오는 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도서관의 고요함과 책 냄새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미나는 육아서 코너를 둘러봤다. 신생아 수면 패턴, 모유 수유 가이드, 첫 육아 스트레스 극복법. 모든 제목이 지금의 자신과 맞닿아 있었다. 한 권을 집어들고 조용한 자리에 앉았다. 생후 3개월, 4개월이면 수면 패턴이 자리 잡는다는 문구를 보며 미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윤이는 여전히 밤새 울었다. 특히 최근 들어 낯가림이 시작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 민수였다. 응, 여보. 미나야, 나다.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미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 하윤이 얼굴 보러 왔는데. 아기가 엄마를 찾나 봐. 계속 울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네. 빨리 들어올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하윤이의 격렬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네, 지금 갈게요. 그래, 어서 와. 미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함께 3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바쁜 와중에도 손녀를 보러 오셨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말씀 없이 오셔서 내가 도서관 간 걸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 가게 일도 바쁘실 텐데. 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나는 미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갓 첫 아이를 낳은 딸이 조금의 휴식도 자유롭게 취할 수 없다는 게 답답했다. 나도 미나를 낳고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예고 없이 오셔서 며느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곤 했다. 아이고, 그럼 어서 가야지. 시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야 해.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며느리가 잠깐 나간 것도 못마땅해 하다니. 하지만 미나에게 시어머니와 갈등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내가 서울에 있어서 당장 도와줄 수 있다면 모를까. 5시간 거리에서 요양병원 근무를 하고 있으니 속만 탈 뿐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하윤이를 안고 계셨고 민수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가게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혼자 보고 계시지. 민수가 혼자 아기 보고 있길래 남자가 아기를 어떻게 제대로 보겠어.
그래도 엄마가 있어야지. 시어머니가 미나에게 하윤이를 건네자 울음이 금세 잦아들었다. 역시 엄마가 최고네. 아기도 엄마를 찾고 있었나 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아직은 아기가 이렇게 작을 때는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도 아기 울면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고 있고. 민수는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며느리에 대한 아쉬움과 동시에 아들에 대한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신 후 민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내가 애 보는 게 걱정되셨나 봐. 가게도 바쁘실 텐데. 괜찮아. 어르신이 손자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지.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착잡했다. 조금의 자유시간도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하윤이를 재운 후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좀 이상한 걸까? 애기 두고 도서관 간 게? 미나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내일도 야간 근무가 있는 몸이었다. 아니다. 미나야, 엄마도 숨 쉴 권리가 있어. 다만, 시어머니 입장도 이해해라. 처음 며느리가 아기 낳으면 다들 그래. 사실 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산후 4개월 된 며느리가 잠깐 책 보러 간 게 그렇게 문제일까? 굳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했다. 내가 가까이 있어서 바로 달려갈 수 있다면 모를까. 이 거리에서는 전화로 위로하는 게 고작이었다. 엄마가 보기에 난 어때? 아직 어른 같지 않지? 넌 아직 내 딸 같아. 28이 되었어도 여전히 어려 보이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정말로 미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았다.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거리 때문에, 생계 때문에 쉽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 생각에 잠겼다. 미나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혼자 미나를 키우며 이곳에 정착했는데 이제 와서 딸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미안했다.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우리 딸만큼은 좀 더 당당하게 살았으면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딸의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윤이 얼굴 보러 잠깐이라고 하시더니 어느새 이틀에 한 번꼴로 오셨다. 그리고 애 보느라 힘들 텐데 라며 며칠씩 머물기 시작했다. 분식집 일이 바쁘실 텐데도 시아버지 혼자 두고 오시는 일이 많아졌다. 감사하죠.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미나는 겉으로는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쌓여갔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하윤이의 낯가림은 더욱 심해졌다. 시어머니가 다가오기만 해도 울음을 터뜨렸고 밤에는 더욱 보챘다. 왜 이렇게 예민하니? 할머니가 무서워. 시어머니는 하윤이의 반응에 서운해하셨다. 미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더욱 신경이 곤두섰다. 새벽 2시 하윤이가 배고파 울었다. 미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수유를 시작했다.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했지만 아기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미나야, 괜찮니?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미나는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깨셨나 봐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애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나도 내일 가게 일찍 나가야 하는데. 예민하다는 말이 미나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 하윤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이 상황이 불편해서 그런 건지 헷갈렸다. 낮에는 시어머니 식사를 차리느라 바빴다. 하윤이를 안고 한 손으로 국을 끓이고 아기가 울면 달래면서 밑반찬을 준비했다. 미나야, 애 안고 그러면 힘들 텐데. 괜찮습니다. 내려놓으면 더 울어서요. 우리 민수는 안 그랬는데. 참 신기하네. 가게에서도 손님들이 다 얌전하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스러웠다.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사흘째 되던 날,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시어머니가 분식집에 잠시 나간 사이였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며칠째 계시는데 하윤이는 계속 울고 밥도 차려드려야 하고 내 집 같지 않아.
분식집 일도 바쁘실 텐데 계속 여기 계시고. 야간 근무 후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미나의 힘든 목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도와주려고 계시는 거 아니겠니? 엄마의 말에 미나는 조금 위로가 되었다. 엄마는 어떻게 견뎠어? 그냥 견뎠지, 뭐.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면 너도 지치고 아기도 스트레스 받아. 적당히 돌아가시도록 해야 해. 어떻게? 민수한테 얘기해봐. 시어머니와 부딪히면 너만 힘들어져. 현명하게 처리해라.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미나를 이해해주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엄마, 하윤이 어때요? 많이 울었어요? 응, 좀 예민한 것 같더라. 미나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일은 가게 일찍 나가야 하는데. 민수가 미나를 쳐다봤다. 미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하윤이를 달랬다. 미나야, 너 괜찮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하윤이가 예방접종을 맞은 다음 날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연수, 민수의 누나였다. 미나보다 3살 많은 연수는 현재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였다. 미나야, 잘 지내지? 연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다. 미나는 하윤이를 안고 있던 팔을 바꿔가며 전화를 받았다. 형님, 저희는 애기 키우느라 정신없죠, 뭐. 아, 그렇지. 그런데 미나야, 언니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미나와 연수는 원래 친한 사이였다. 민수와 연애할 때부터 연수와는 자매같이 지냈고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수가 유튜버로 성공한 후에는 가끔 미나의 일상을 유튜브 영상에 담기도 했다. 무슨 일이신데요? 이번에 협찬이 하나 들어왔는데 가족들이 다 출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아빠 가게에서 찍으려는데 특히 아기가 함께 나오면 더 따뜻한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미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윤이는 어제 예방접종을 맞아서 아직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밤새 보챘고 체온도 평소보다 높아 보였다. 언니, 사실 하윤이가 어제 예방접종을 해서 컨디션이. 아, 그래? 그래도 괜찮을 거야. 촬영도 길지 않거든.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니까 편할 거고 협찬료도 나쁘지 않아. 너희네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연수는 미나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민수의 야근이 많아진 것도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도 알고 있었다. 하윤이 얼굴도 정말 예쁘고 미나도 젊은 엄마 이미지가 딱이야. 미나는 고민에 빠졌다. 연수와는 친한 사이이긴 했지만 신우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촬영은 언제 하시려고요? 내일 오후 어때? 가게 문 닫고 나서 하면 되니까. 엄마 아빠도 기대하고 계셔. 미나는 망설였다. 그때 민수가 일찍 들어왔다. 미나는 연수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누나가? 부모님 가게 촬영? 그거 좋은데 협찬료도 나온다고? 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최근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보너스가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였다. 하루만 도와주면 되는 거지? 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하윤이도 예쁘게 나올 수 있고 누나 채널에 나가면 좋은 추억도 되고 하지만 애가 어제 예방접종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누나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 이런 걸로라도 도와주자. 민수는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다. 실제로 연수는 미나의 결혼식 때도 많이 도와줬고 하윤이 태어난 후에도 선물을 자주 보내줬다. 미나는 다시 전화를 받았다. 언니, 내일 오후면 되는 거죠? 그래. 고마워, 미나야. 엄마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아, 그리고 하윤이 예쁜 옷 좀 입혀줘. 화면에 잘 나와야 하니까. 너도 마찬가지. 산후 우울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 영상 분위기가 확 죽는 거 알지?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와.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는 하윤이를 내려다봤다. 아기는 평소보다 힘없어 보였다. 체온을 재보니 37.6도였다. 미열이었다. 여보, 하윤이 열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럼 해열제 먹이고 하루 지켜보자. 내일까지는 괜찮아질 거야. 민수는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날 밤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내일 시부모님 가게에서 신우이 유튜브 촬영 하나 하기로 했는데. 유튜브. 무슨 촬영? 미나가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나는 요양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다. 할머니들 돌아다니며 체크하던 중 미나의 말을 들었다.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그것도 예방접종 다음 날에 촬영장에 데려간다고? 미나야. 하윤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촬영은 미루는 게 좋겠다. 그런데 시부모님 가게 홍보도 되는 일이고, 신우이가 내일 아니면 어렵다고 하시고, 민수도 괜찮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의 부탁이라니 나는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했지만 아기의 건강이 우선이었다. 엄마, 나 불안해.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가슴이 아팠다. 미나야, 내 직감을 믿어라. 엄마가 되면 본능이 있는 거야. 하윤이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되면 하지 마. 신우이라도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미나 걱정이 들었다. 시댁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며느리의 처지가 더욱 안타까웠다. 촬영 당일 미나는 하윤이를 안고 시댁 분식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는데 연수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서 홍보 효과를 노린 협찬이었다. 미나야, 왔구나. 하윤이 오늘 컨디션 어때? 신우이 연수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가게 안에는 이미 조명과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까지 모두 참석해 있었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언니, 촬영 오래 걸려요? 아니야. 금방 끝나. 우리 가게 홍보도 되고 일석이조지.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씀하셨다. 우리 큰딸 연수가 이렇게 유명해져서 우리 가게까지 도와주니 고맙지 않니? 촬영이 시작되자 하윤이는 낯선 환경에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다. 밝은 조명과 여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카메라 소리가 아기에게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애가 왜 이렇게 울지? 신우이 연수가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시어머니는 듣기 싫은 얘기를 또 했다. 우리 하윤이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라며 웃으셨다. 울면 촬영 못해. 어떻게든 달래야 해. 신우이 연수가 미나를 보며 말했다. 미나가 하윤이를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더욱 격렬하게 울었다. 결국 촬영이 잠시 중단되었다. 저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하윤이 좀 봐주세요. 미나는 연수에게 하윤이를 맡기고 화장실로 향했다. 아침부터 화장실을 가고 싶었지만 하윤이 때문에 참고 있었던 터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고 있는데 가게에서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순간 잦아들었다. 미나는 안도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연수가 냉동고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을 하윤이에게 먹이고 있었다. 하윤이 입가에는 흰 아이스크림이 묻어 있었다. 언니!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려갔다. 아, 미나야! 봐봐. 하윤이가 좋아해. 울음도 그쳤어. 연수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아이고, 우리 하윤이가 할머니 가게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하네. 라며 웃고 계셨다. 미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하윤이는 아직 4달밖에 안 됐어요. 조금만 먹었어. 진짜 조금만. 연수가 변명했지만 미나는 재빨리 하윤이를 받아 안고 입가를 닦아냈다. 생후 4개월 아기한테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줘요?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어머니가 미나를 달래듯 말씀하셨다. 아이고, 미나야,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뭘 그렇게 야단이야. 요즘 엄마들이 너무 유난스러운 것 아니니? 시아버지도 거들었다. 우리 때는 이유식이란 것도 없었어. 조금 맛본다고 큰일 안 난다. 유난스럽다는 말에 미나는 당황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연수 편을 드는 분위기였다.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돌전 아기한테 아이스크림은 절대 안 돼요. 미나야, 목소리 좀 낮춰라. 손님들이 다 쳐다본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셨다. 미나는 하윤이의 목을 만져보며 체온을 확인했다.
아기가 찬 것을 먹어서 몸이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남편 민수가 미나 곁으로 와서 속삭였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가족들 앞에서 예민하게 굴어? 내 누나가 하윤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였는데? 조금 맛본 것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가게야. 촬영 중이고. 미나는 절망감이 들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윤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러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촬영을 못하겠단 말에 신우이 연수가 화를 냈다. 미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윤이를 안고 가게를 나섰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미나는 하윤이를 재우고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정말 최악이었어. 나는 야간 근무 준비를 하면서 미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많이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이야? 시댁에서 촬영했는데 신우이가 하윤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먹였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다 신우이 편만 들었어.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나만 유난스럽다고 하더라고. 4개월 된 애한테 아이스크림 주는 게 당연한 거래. 미나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미나야,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엄마, 나 정말 외롭고 화가 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마음이 불편했다. 미나가 시댁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 같아서 걱정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 하윤이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졌다. 저녁 무렵부터 아이의 몸에 빨간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점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졌다. 여보, 하윤이 좀 봐. 미나는 당황해서 민수를 불렀다. 아기의 얼굴과 목, 팔까지 붉은 반점들이 퍼져 있었다. 저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이스크림 때문인 것 같아. 당장 응급실 가야겠어. 그날 밤 응급실에서 의사는 미나에게 물었다. 혹시 아기가 새로운 음식을 먹었나요? 네. 오늘 아이스크림을 신우이가 조금 먹였어요. 4개월 된 아기에게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기가 유제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후 6개월 전에는 모유나 분유 외에는 절대 주면 안 되는데 특히 차가운 유제품은 더욱 위험해요. 의사는 하윤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계속 말했다. 다행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잘못하면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정말 절대로 돌전까지는 다른 음식 주지 마세요. 집에 돌아온 미나는 밤새 하윤이를 돌봤다. 아기는 가렵다는 듯 자꾸 긁으려 했고 평소보다 더 많이 울었다. 미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하윤이가 조금 나아진 후 미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하윤이가 실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나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먼저 신우이 연수가 촬영 전에 보낸 메시지들을 캡처했다. 울수록 조회수 올라가니까 너무 달래지 마. 라는 내용이 담긴 톡이 있었다. 두 번째는 협찬 업체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미성년자 초상권 동의서 필수, 아기 발열 시 촬영 금지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증거였다. 미나는 분식집 CCTV 관리자에게 연락해 촬영 시간대의 영상을 요청했다. 다행히 관리자는 미나의 사정을 들어주었고 연수가 하윤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진료기록과 소아과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알레르기 진단과 예방접종 일자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자 미나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이거로 고소할 거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나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미나의 말에 깜짝 놀랐다. 뭐? 고소. 미나야, 고소가 뭔 소리야? 하윤이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까지 갔어.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래도 미나야, 고소는 지혜과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엄마, 하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봤어? 밤새 울면서 괴로워했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리고 민수는
누나를 고소한 아내를 어떻게 보겠어? 그럼 나보고 그냥 참으라고? 하윤이가 죽을 뻔했는데? 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간호사로서는 미나의 분노가 이해되었지만 며느리로서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남편 입장도 생각하고. 엄마도 결국 시댁 편이네요. 그게 아니라 한 번 틀어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 미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미나의 목소리는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기가 실제로 아픈 상황에서도 가족 관계를 우선시하라고 말한 내 자신이 한심했다. 2주 뒤, 미나 시아버지의 칠순날이었다. 시댁 분식집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잔치국수를 끓이느라 분주하셨고, 시누이 연수도 일찍부터 와서 준비를 도왔다. 시누이 연수는 분식집으로 들어선 미나를 본체만 채했다. 며칠 전 일 이후로 미나와 연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이라 가족들은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다. 연수야, 오늘도 영상 좀 찍으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버지 칠순인데 기념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럼 나중에 간단히 찍을게요. 시누이 연수가 미나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그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제가 찍어드릴까요? 언니도 화면에 나와야 하잖아요. 정말? 고마워, 미나야. 연수는 기꺼이 휴대폰을 미나에게 건넸다. 미나는 속으로 이때다 싶었다. 미나는 가족들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촬영했다. 시아버지가 국수를 드시는 모습,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 연수가 하윤이와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촬영이 끝나자 미나는 연수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잠깐만요.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연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가 휴대폰을 가져간 것도 자연스럽게 보였다. 화장실에서 미나는 연수의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수의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예전에 함께 있을 때 본 적이 있었던 것이다. 미나는 미리 준비해온 영상을 연수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50만 유튜버 김연수의 실체였다. 3분 분량의 영상은 완벽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연수가 보낸 메시지 캡처가 나왔다. 아기가 울수록 조회수 올라간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두 번째로 협찬 메일의 조항들이 화면에 떴다. 발열 시 촬영 금지, 미성년자 초상권동의 필수라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분식집 CCTV 영상이었다. 연수가 하윤이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마지막에는 응급실 진료 기록과 소압과 진단서가 나왔다. 간단한 자막이 뒤따랐다. 생후 4개월 아기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방접종 다음날 촬영을 강행하는 것도 아기에게 해롭습니다. 아기는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나는 하윤이 엄마 미나입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자 미나는 연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다 찍었어요. 고마워, 미나야.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자 연수의 휴대폰에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 이상하네. 갑자기 알림이 엄청 많이 와. 연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연수는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며 경악했다. 댓글창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4개월 된 아기한테 아이스크림? 미쳤나요? 이게 아동학대 아니면 뭐예요? 구독 취소했습니다. 실망이에요. 아기가 응급실까지 갔다니. 미나야, 이게 뭐야? 네가 한 거야? 연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미나에게 집중됐다. 네, 제가 했어요. 미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왜 이런 식으로 했어?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물으셨다. 하윤이가 응급실에 갔어요. 언니가 먹인 아이스크림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왔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었잖아. 민수가 화를 내며 말했다. 해결해 줄 거였어요? 그때도 다들 언니 편만 들었잖아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칠순생일에 이런 망신을! 시아버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다. 며느리가 시댁 생일상을 이렇게 뒤엎는 법이 어디 있어? 당장 나가!
시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화가 나서 가게 밖으로 나가셨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영상 조회수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연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 채널이 망가졌어. 구독자들이 대량으로 떠나고 있어. 어떻게 해? 미나는 아무 말하지 않고 하윤이를 안고 있었다. 연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인터넷은 이 영상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연수는 황급히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다. 구독자 수는 계속 떨어졌고 악플은 더욱 거세졌다. 한편 5시간 떨어진 곳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나는 동료 간호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다. 언니, 이거 혹시 언니 딸 아니야? 동료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미나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나야, 나는 즉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아마 시댁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내 딸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시아버지 생신 이후 시댁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미나와 말도 섞지 않으셨고 시아버지는 아예 얼굴도 보려 하지 않으셨다. 분식집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가게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미나와 남편 민수는 그날 이후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냈다. 민수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미나는 하윤이만 돌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미나 씨,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아파트 경비원의 전화를 받고 미나는 놀랐다. 현관에 나가보니 정말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었다. 혹시 김미나 씨십니까? 네. 그런데요. 김현수 씨가 고발하신 건으로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미나는 순간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연수가 자신을 고발했다는 것이다. 무슨 혐의로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근해서 무단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채널 운영을 방해했다는 혐의예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고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미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미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연수는 미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채널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사실이에요. 미나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제출했다. CCTV 영상, 메시지 캡처, 병원 진료 기록까지. 하지만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녁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 민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미나야, 큰일 났구나.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연수가 고발했다며. 정말 그게 사실이야? 네,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셨다. 미나야, 솔직히 말할게. 연수한테 전화해봤어. 연수가 미나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더라. 미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사과요? 응. 네가 말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고소 취하해주겠다고 해. 시어머니는 미나의 손을 잡으셨다. 그냥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자. 응?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면 안 되잖아. 민수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우리 가게도 손님들이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형님이 하윤이한테 한 일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실수였잖아.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고. 시어머니는 계속 설득하셨다. 미나야, 엄마 마음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 미나는 하윤이를 안고 있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다. 사과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생각도 들었다. 미나야, 우리 연수가 기다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가시고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다. 나 오늘 당신 누나가 고소해서 경찰서 갔다 왔어. 알아? 들었어. 나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안 돼. 민수의 말에 미나는 절망감을 느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윤이 일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누나가 잘못했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였나? 며칠 후 미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윤이를 안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이혼할래? 5시간 떨어진 곳에서 나는 미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시댁에서는 나를 배신자 취급하고 형님은 나를 고발까지 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해명 영상 올리면 고소 취하해준다고 형님께 사과하라고 해요. 미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민수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남편이 내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가만히 있기만 하고 이런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요? 나는 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것만큼 서러운 일이 없었다. 그래도 미나야. 하윤이 아빠도 얼마나 난처하겠어. 내일 변호사 찾아볼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미나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다. 우리 딸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날 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새언니에게 고발당한 제 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미나는 결국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신우이 연수의 고발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사위 민수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5시간 떨어진 곳에서 딸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가까이 있어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었다면 미나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저희 딸이 영상을 올린 건 철없는 행동이 맞지만 시댁 어르신들의 대처와 상황을 회피하기만 하는 사위를 보며 저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가 된 도리로서 이혼하겠다는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